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선택 중에 예. 제가 이제 사지선다를 줬거든요. 예. 호스피스 봉사라든지 공장에가 일을 하든지 또 사하라 사막을 가든지 히말라야를 가든지. 그러니까 제가 평균 한 2등급이 올랐으니까 엄청 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50만 원 그 한 번만 하면 되는 네. 걸 5만 원짜리 10번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 사실 근데- 그 쉬운 길은 없어요. 쉽게 보이는 길만 있을 뿐이죠. 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쉬운 쪽으로만 가는데 쉬운 쪽으로 가다 보면은 그게 결국 더 힘들어. 경쟁도 치열하고 또 여러 가지 제약도 많고. 인생을 즐겁게 재미있게 살 수 있는 방법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앞서 많은 것을 경험한 선배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삶의 지혜들을 많이 얻게 되죠. 그리고 공부톡, 인생톡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의 방법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인생을 조금 더 재미있게 살 수 있을까의 방법을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공부톡, 인생톡. 자, 오늘도 황도사님, 오메토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분 위치가 또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황도사님이 센터에 앉으셨는데 그 얘기는 영광입니다. 오늘은 제가 공부에 빼앗겼던 예. 인생의 중심을 제가 찾아왔어요. 예. 자, 저도 사실 공부톡, 인생톡 하면서 중간중간 주옥 같은 얘기들을 들을 때 그렇게 막 엄청 티내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이렇게 쑥 하고 들어오는 한 단어 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도 굉장히 이 얘기는 마치 고3 수험생들에게 하는 이야기 같지만 그 이야기가 마치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오멘토님께서도 황도사님과 책 작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떤 삶의 힌트들을 많이 얻는다는 얘기를 되게 들었어요. 그럼요. 뭐 지금도 계속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고 네. 실제로도 제 책도 어. 제가 말로는 생각했다고는 하지만 예. 이미 황사님께서 다 예. 평소에 어. 저에게 멘토로서 이야기 많이 해주셨던 내용들이 어. 참고가 돼서 그 안에 내용이 들어간 거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거든요. 그 오멘토님의 멘토는 그렇죠. 황도사님. 그러니까 도사님이시죠. 그러니까요. 제일 꼭대기에 있는 그렇죠. 도사님. 도사보다 교주가 더 높아요. 아주 너무 영광입니다. 우리 교주님, 도사님과 함께 이런 훌륭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는 저 너무 이제 감사한 시간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황도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에는 큰 그림을 한번 저희가 좀 그려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색다른 삶을 위한 인생 12법칙이라는 주제로 앞으로 이 이야기들을 좀 한번 만들어 가 보려고 합니다. 예. 사실 저도 요즘에 이 삶에 되게 고민이 많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제 나이를 딱 봤을 때 뭐 엄청 더 오래 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충 이제 평균 나이를 봤을 때 지금 산 만큼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어느 순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반을 정말 살려면 체력적으로는 떨어지는데 더 재미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몸은 이제 체력적으로는 조금 떨어지지만 이걸 충분히 이제 상쇄시킬 만한 어떤 삶의 기로점에서는 어떤 목표를 잡고 좀 가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면서 보내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도 이 주제가 확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색다른 삶을 위한 인생 12법칙 가운데 목표를 잡고 싶은데 어른이 돼서 사실 좀 이게 어렵잖아요. 예.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히말라야로 가면 됩니다. 아 정말요? 네, 히말라야는 네. 거기 그 자리에 항상 있고 아무 말이 없지만 모든 답을 다 줍니다. 3번 다녔대, 3번. 그 만약에 이제 요즘 시점에 코로나로 히말라야 가기가 어렵다면 내가 갈 수 있는 여건 안에서의 가장 높은 곳을 올라가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히말라야는 이제 가장 높은 산의 그런 대명사죠. 고유명사처럼. 근데 제가 우리나라 100대 명산을 한번 가야겠다. 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했는데 사실 10대 명산도 못 갔어요. 너무 힘든 거야.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 산 하면 누구나 떠올리고 가장 높은 산이 어딜까? 그래서 그냥 히말라야를 갔어요. 근데 히말라야를 가는데 그렇게 높이만큼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는.
그리고 한 번 갔다 오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요. 근데 히말라야. 아니 박수를 치면 왜 고래도 춤을 춘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높은 산을 가니까 주위의 관심과 격려가 엄청 뜨거워요. 그 힘을 받아서 제가 2번을 가고 또 이제 그 매력에 빠져 3번을 가고 그래서 첫 번째 히말라야는 저 혼자 가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재수생 이제 재수를 결심한 아들과 우리 아들을 하고 가고 이제 세 번째는 저하고 우리 아들하고 우리 이제 애엄마가 셋이 이렇게 갔어요. 아내분은 어떤 계기로 가시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뭐 도사님은 이제 나는 한번 제일 높은 어딘가를 찍어봐야 되겠다 이래서 가셨어. 이제 아드님은 재수를 앞두고 뭔가 마음의 결심을 하기 위해서 떠나셨다면은 우리 이제 함께 사시는 분께서는 어떤 이유를 가지고 히말라야를 가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무섭고 힘들고 그런데 뭘 그런 데를 가냐고 그랬는데 우리 아들이 갔다 와 확 변한 거예요. 산을 그렇게 싫어했는데 네. 이제 어쩔 수 없이 뭔가 어떤 변화의 계기가 있어야 이제 재수를 허락한다고 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선택 중에 예. 제가 이제 사지선다를 줬거든요. 예. 호스피스 봉사라든지 공장회가 일을 하든지 또 사하라 사막을 가든지 히말라야를 가든지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 고민해가지고 사지선다 중에 히말라야가 가장 선택했어. 싫기는 하지만 가장 만만한 거죠. 예. 그래서 거기를 갔다 와서 재수를 하면서 이건 평균 한 2등급이 올랐으니까 엄청 오른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산에서 그냥 단절된 문명과 단절된 데서 일주일 동안을 지내고 딱 기숙학원을 들어가서 예. 히말라야 그 산 사진을 천장에 붙여놓고 그런 이제 심정으로 해가지고 되게 이제 그 재수를 성공한 거죠. 성공하고 대학을 들어가서 예. 이제 등산을 간 거예요. 그 동아리에서. 신입생들이 이제 같이 등산을 가는데 이제 왜 가면 안 올라간다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힘들기도 하고. 그러면 다른 애들이 안 올라가는 거는 선배들이나 왜 안 올라가냐고 계속 묻는 거예요. 근데 얘한테는 아무도 안 묻는 거예요. 히말라야도 갔다 온 애가 이런 동네 뒷산을 안 오르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뭐가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얘는 그냥 피곤해서 안 올라가는데. 그래서 그런 그거를 얘가 딱 한번 느낌을 받으니까 네. 야, 이 히말라야 괜찮은데? 그러니까 다음에 가자고 해서 또 가는 거예요. 예. 그걸 보니까 얘가 그렇게 싫어하는 애가 2번을 간다고 하니까 이제 이 애엄마도 나도 가고 싶다. 그렇게 해서 간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사모님 같은 경우는 히말라야를 갔다 와서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사실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한번 갔다 오니까 이제 어떤 산에 대한 이게 뭐가 한계가 깨지는 것 같아요. 어디 산을 갔을 때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못 갈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이런 히말라야를 갔다 왔는데 그거 자체가 밑에 이렇게 깔려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2번을 가면서 우리 아들을 여기 3번만 내가 히말라야를 같이 가면은 저는 우리 아들한테 히말라야를 물려준 거하고 똑같아요. 왜 히말라야를 물려주냐면은 얘가 힘들고 어려울 때 히말라야를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이제 뭐 엄마 아빠가 없어도 혼자 오르겠죠. 그러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걸 거기서 다시 또 힘을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오면은 저는 우리 아들한테 히말라야를 물려준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한두 번 가는 게 아니고 3번 이상을 가야 그 산이 우리 아들께 되거든요. 야, 그러니까 앞으로 2번의 이제 기회가 더 남아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또 앞에 방송만 들으시면 그러면 히말라야 안 갔다 오면은 뭐 높은 목표를 못 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떤 상징적인 의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을 때 뭔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위의 것을 한번 찍어보자 이런 의미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한계를 깨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산을 오르려면 히말라야를 가고 목표를 세우려면 목표를 크게 세워야지. 뭔가 어떤 이게 깨졌을 때도 큰 덩어리가 깨지면 조각도 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이제 목표는 일단 크게 세워야지. 현실을 너무 감안해가지고 세우면은 자꾸 이제 그릇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이제 뭐 히말라야나 이런 데를 한번 갔다 오는 거는 인생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죠. 우리가 뭐 큰 거 높은 거 이런 도전 이런 거 생각하면은 그렇게 큰 산을 오르는 것이 또 하나 있고 또 사하라도 갔다 오셨지만 또 어떤 경험이 혹시 있으셨을까요? 제가 이제 번지 점프를 이제 마카오가 제일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223m. 제가 저기는 가평까지는 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마카오 번지 점프를 예. 하고 왔는데 예. 워크숍을 간 거예요. 대성리인가 거기를 갔더니 이제 거기 뭐 번지 점프가 있나 봐요. 맞아 60m인가? 예. 그 번지 점프를 저한테 하라는 거예요. 몇 메다니까 뭐 50m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카오 250m 번지 점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저한테 묻지를 않더라고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예. 저는 번지 점프를 할 일이 없어요. 일단 가장 센걸 고점을 딱 찍었기 때문에 가장 센 걸 딱 하나만 하면은 예. 그거 하나가 사실은 비용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그렇죠. 예. 번지 점프 뛰는 게 한 50만 원 해요. 그런데 50만 원 그 한 번만 하면 되는 네. 걸 5만 원짜리 10번을 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아까 하신 말씀 중에 그렇게 내가 큰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경험을 쌓고 난 다음에는 주변에 관심과 격려가 같이 따라오더라. 이 그렇죠. 얘기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히말라야 남극 북극을 갈 수 있는 거는 이제 사하라고 남극까지도 막 가게 예. 된 거는 히말라야를 갔다 오니까 주위에서 막 너무 박수를 치고 막 대단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어. 그러니까 그 어떤 그 힘 때문에 또 더 어려운 거를 할 그 에너지가 생기고 자존감이 올라가고 또 그것에 의해서 자신감이 생기고 예. 막 이제 이거의 뭐 연속이죠. 잠깐 극한 도전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예. 저 사람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이런 얘기들 사실 듣기는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극한 도전들을 많이 하면서 가장 느끼신 게 뭘까 궁금해요. 예. 많은 걸 느끼셨겠지만 책 속에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애엄마도 누가 왜 시키지도 않는데 그렇게 인생을 힘들게 사냐고. 그러니까 돈 들여가면 또 돈 주는 것도 아닌데. 네. 근데 이제 힘들게 사는 것 같은데 그게 가장 쉬운 길이에요, 사실. 아니 마카오 번지 점프 한 번 뛰는 게 낫지. 대성리 그러니까, 10번, 20번 뛰는 게. 그러니까 네? 그 돈이 그 돈인데. 네. 그만큼 그러고 대접도 받고 또 비용도 세이브가 되고 그래서 세상은 그 사실 그 쉬운 길은 없어요. 쉽게 보이는 길만 있을 뿐이죠. 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쉬운 쪽으로만 가는데 쉬운 쪽으로 가다 보면은 그게 결국 더 힘들어. 경쟁도 치열하고 또 여러 가지 제약도 많고. 근데 이제 어떤 힘든 거는 경쟁자가 적잖아요. 그러고 이 번지 점프나 이제 히말라야 이런 걸 갈 때는 그 출발할 때 각오 자체가 틀려요. 그쵸. 각오 자체가 틀려요. 예. 네? 그러니까 그 힘든 게 닥쳐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힘든 게 왔을 때 저걸 어떻게 극복하지 이게 아니고 극복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담을 넘으려면은 그냥 넘는 게 힘드니까 모자부터 던지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높은지 한번 아니 모자가 넘어갔으니까. 모자를 가져와야 되니까. 가져와야 되니까. 가져와야 되니까 저 일단 담을 내가 넘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모자를 가져와야 되니까 무조건 올라야 되는 그쵸, 거예요. 그쵸. 이제 그런 어떤 그런 자신감은 이 뭔가를 크게 큰 거, 높은 거를 예. 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얻어지고 그렇게 하면 인생이 되게 쉬워져요. 목표를 잡아서 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는 게 힘들어요.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랬을 때는 가장 높은 곳을 한번 올라봐라. 그죠? 높은 곳이 산이 예를 들어 1000m 산보다도 뭐 5, 6천짜리로 오른다 예. 그러면 5배, 6배 높지만은 5배, 6배 힘들지 않거든요. 한두 배 힘들거든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건 그거에 5배, 6배, 10배를 한 것처럼 이렇게 인정을 받아요. 그게 되게 사실은 자신감도 생기고 기분이 좋죠. 네네. 우리가 막 박수만 쳐주면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쭐하고 막 으쓱으쓱하고 어디 가서 누가 안 시켜도 야, 나 히말라야 갔다 왔잖아 이런 얘기 한번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관심도 받게 되고 더 이제 힘이 나니까 뭔가 더 다른 것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굉장히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고래 피가 흐르고 있는 그렇죠. 그리고 오멘토님은 저도 이런 고점 한번 찍어봤거든요. 어떤 높은 점을 딱 찍고 한번 가보셨어요? 뭐가 있을까요? 수능 만점. 수능 일단 10번 본 거. 수능 그쵸. 10번 보고. 예. 수능 10번 보고
고점을 한번 찍으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그게 고점이네요. 그게 수능 다 맞은 거가 모의고사 다 맞은 거가 고점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할 수 없는 경험인 거잖아요, 사실. 히말라야를 10번 갔다 와도 만점은 사실 조금 그렇긴 하네요. 예. 수능 공부하는 네. 히말라야를 가겠어요. 저도 이제 수능 만점 받을래, 히말라야 갈래 이러면 저도 사실은 히말라야 쪽을 좀 선택할 확률이 조금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을 것 같은 경험을 한번 하는 거는 두고두고 굉장히 삶의 경험들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하나만 꺼내놓자면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서 복싱을 시작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순전히 살을 빼고 싶고 많이 뺀다고 하니까. 근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같은 것들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냥 가서 줄넘기 하고 뭐 섀도우 복싱 한번 하고 집에 가고 이걸 몇 년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저희 코치님께서 우리가 전국대회 한번 나가보자. 아마추어를 한번 도전해보자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요? 저는 사실 이제 운동 실력이 좀 없는 편에 속하고 되게 느리게 가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의도 터지더라도 한번 해보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고 그 즈음에 사실 여자 선수들이 아주 많았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충청북도 대표로 첫 도대표. 네, 시즌까지 나간 거예요. 근데 일단 제가 거기서 한 번은 이제 대통령비 이런 데 상도 받았어요. 물론 이제 선수층이 얕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아주 어려운 과정은 아니었는데 제 인생에서 내가 리그에 올라서 저 대표로 뛰었던 선수야. 근데 그때 올라갔던 그 경험이 엄청 맞았어요. 저도 맞긴 했지만은 이 링 위에 올랐던 경험이 두고두고 저한테 자랑거리가 되고 일단 나 그렇게 한번 했어. 이게 주변에 말씀하신 것처럼 격려, 이런 것들이 삶에 좀 굉장히 큰 도움이 지금까지 되는 것 같아요. 벌써 한 20년 전 얘기인데도 조심해야겠는데. 아니 저도 이제 예. 그 마라톤 하기 전에 예. 복싱을 좀 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살 빼는데 이것만 맞아요. 줄넘기를 네네.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간지 얼마 안 됐는데 누가 스파링을 하죠 저한테 이제 잘하는 사람인데 근데 네.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안 때릴 테니까 마음 놓고 자기를 때리래. 근데 그 2분을 못 넘기겠더라고요. 맞아, 너무 힘들어요. 아니 맞지도 않고 네. 계속 때리기만 하는데 이 복싱이 진짜 힘들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걸 해가지고 대표 선수까지 해서 그 경험이 굉장히 큰 자산이 저한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오멘토님도 그렇고 황도사님도 그렇고 가장 높은 곳을 한번 올라라. 이 말은 좀 다른 뜻으로 얘기하자면 이거 난 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라고 생각하는 걸 한 번쯤 도전해보는 게 목표를 설정할 때 굉장히 큰 의미가 두고두고 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목표를 한번 달성을 하면은 이제 목표를 세우는 기준점이 달라져요. 가장 높은, 가장 센 거, 가장 힘든 거 이제 이것만 찾아다니니까 그러니까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뭘 선택할 때 이게 힘든 일인가 쉬운 일인가 무조건 힘든 일을 선택을 해요. 근데 힘든 일을 선택해서 실패한 적이 없어요. 한 번 극한 도전에 성공하고 나면 나머지는 생각보다 쉬워진다. 한번 지금 이제 또 시즌이지만큼 공부하는 친구들도 또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올 한 해 보내면서 특히 이제 굉장히 흔들리고 힘든 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럴 때 사는 게 재미없다. 나 어떻게 살아야 되냐. 돈도 안 벌리고 힘들어 이러실 때 한 번쯤 할 수 없을 것 같은 최고의 극한 도전을 한번 해보자. 이게 여러분들의 목표를 설정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일부러 극한 도전을 사서 여러 번 하셨던 우리 황도사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도 한번 목표점을 세워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미칩니까? 네. 있습니다. 네네. 자, 흔들리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앞으로 오늘을 시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색다른 삶을 위해 12가지 법칙을 차례차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딱 12번에 끝나는 그건 아니고요.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여러분들 경험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을 사는데 목표점을 잡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극한 도전을 한번 해보자. 라는 첫 문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예. 흔들리시는 분들 뭘 해볼 수 있을까? 안 해봤던 거 한 가지만 오늘 꼭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랄게요. 앞으로도 인생에 도움이 되는 많은 이야기들. 그래서 이제 제2, 제3의 우리 오멘토님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공부톡, 인생톡에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